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개편에 전격적으로 야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들어온 마동석 힘차게 출발해보고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밤에 매수가 그리고 평균 단가, 목표가 세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고요. 힘차게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밤 한번 뜨겁게 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원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정말 오늘 옆에서 정말 큰 힘을 주셔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의 종목, 최근에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좋은 성과 그리고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그리고 그다음에 평단가 잘 올려주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밤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의 시간 빛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자, 벌써 이제 뜨거운 밤 목요일이 왔습니다. 힘차게 출발하고 이 코너를 좀 뜨겁게 달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년 만에 삼고초려 끝에 다시 야간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전쟁을 앞둔 전초전이었다. 전일 반도체 2차 전지 성장주에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 오늘 저는 음봉 아랫꼬리가 좀 예견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양봉 아랫꼬리로 성장주도 마감이 되었고요. 또 반면에 조선방산이 약세였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이 뭔가 수급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속도는 조선방산 원전이 좀 우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늘도 정말 힘차게 미증시가 상승해서 내일 금요일이지만 불타는 금요일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영수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오늘 전 종목,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근데 오늘 약간 소외되었던 분들은 중소형주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2,700까지 단숨에 오늘 최고치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곧 3,000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 주체를 보면은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주식을 끌고 가는 그러한 수급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이 어느 정도는 대부분 나온 것이 아닐까? 사실 거의 어떤 시장의 클라이막스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이 종목이 오를까라고 하는 종목들이 갑자기 다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지수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보험주, 그다음에 증권주 이런 종목 등들이 올라서 조금은 저 같은 경우는요, 약간은 조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는 더 갈 길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종목 선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수익 거두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보니까 추천 종목들이 상당히 수익 상승이 좋으시던데 오늘 리뷰를 좀 먼저 하고 산뜻하게 좀 출발해 볼까요? 아니면 숨겨놓은 카드로 좀 남겨놓을까요? 숨겨놓은 좀 카드로 남겨놓도록 하고,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종목 진단을 먼저 좀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히든카드 안내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저 끝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먼저 오늘 투표에서 자, 종목 진단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고요.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많이들 올려주시고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올려주신 분이 이제 SK하이닉스 올려주셨고요. 지금 매수 단가가 18,500원에 10%입니다. 토닥토닥님이 올려주셨고, 계속해서 바이앤홀드를 한번 해볼까요? 질문 주셨는데, 이거 말해 뭐합니까? SK하이닉스에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아무리 경기 민감주의 사이클이 반도체에 있다고는 하나, 이제는 시장이 변했습니다. 저는 경기 민감주의 형태, 레거시의 일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의 수요라든지 지금 뭐 ASIC이라든지 AI 시대의 반도체는 처음으로 레거시의 사이클이 깨지는 원년의 해가 언제냐? 202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8만 5천 원이면 너무 잘 사셨고요. 또 기술적인 진입 타점도 무리 없다고 보여집니다. 투자를 진행하시려고 하신 건지 매매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적합한 자리였다 좀 판단되고요. 단지 그 SK하이닉스의 긴 관점의 투자는 정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HBM4에서 지금처럼 우월적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저는 물음표가 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반도체 그 뎁스는 지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만한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자 18만 5천 원이니까 지금 수익 중이세요. 거의 한 20% 조금 안 되게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5일 전에 아래꼬리를 좀 달고 21만 원에 넘어서서 강하게 종가 마감될 수 있느냐 오늘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뭐 시간에 의해서도 아까 좀 보고 왔지만 아주 급격하게 변동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2만 원을 넘어서 더 갈 수 있다. 올해 지금 전반기에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4만 원 드렸었거든요. 선행 PER 기준으로 주당 EPS 계산해서 6배 드렸어요. 아직도 뭐 바앤셀이고요. 충분히 바이앤홀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조금 지수의 계류를 좁히는 관계가 될 것 같아서 홀딩 관점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지 이제 신고가 언저리 24만 8천 원인데 이제 어깨 정도 되겠죠. 24만 원에 도달했을 때는 여러분들 다음에 한 번 더 상담 신청을 하셔서 변화된 흐름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목표가 24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선미님께서 안녕하세요. 산일전기 67,900원 1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산일전기 67,900원 살짝 지금 보시면 약간 뭐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산일전기 좀 종목 선택은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전력선 변압기 이쪽은 쉬어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추세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가장 큰 대전제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대전제고요.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시장 매출이 한 65% 이상에서 그쪽에서 강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밸류에이션에 합당한 근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산일전기의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해외 쪽 매출이 한 80%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물론 최근에 약간 뭐 어제 오늘 뭐 조정을 보였지 뭐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일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어떠한 그 섹터 내 종목군이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 확대를 위한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는데 이러한 종목군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어떤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이 종목이 상장한 이유 자체가 이런 공장 증설을 통해서 매출 확대를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2024년에 어떻겠습니까? 6천억 규모로 일단은 신규 공장 가동이 되면서 6천억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5년 내에 1조까지 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산일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67,900원에 10%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구간이죠. 저는 요 구간까지는 한번 뭐 6만 원이 만약에 깨진다. 뭐 시장에 대한 뭐 하락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10% 이상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이게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5월 20일 날에 저가 흐름 있잖아요. 그 구간까지, 즉 63,000원대, 63,700원까지 만약에 한번 밀렸다 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과 그리고 58,000원대 이 구간까지 어떤 매수까지가 저는 매수 밴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7만 원대는 무조건 넘겨가보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8만 원, 바로 이 구간이죠. 지난 2월 4일 날, 올해 2월 4일 날 보여주었던 여기 고점 한 7만 9천 원까지 저는 1차 매도가로 보여지고, 궁극적으로 저는 산해전기 같은 경우는 8만 3,500원에 그 신고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는 저는 강하게 매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이들 종목 상담 올려주시고요. 우리 유튜브신가요? 아이디가 지금 원익홀딩스 올려주셨고, 곽보영님입니다. 매수가가 4,250원에 비중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수익 중이세요. 우리 곽보영님 축하드리고 잘 잡으셨습니다. 사실 그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과감하셨다. 기술적인 게 상당히 노하우가 녹어 있는 것 같고, 주봉 기준으로 좀 사시지 않았나. 기술적 접근, 펀더멘탈 접근보다는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수익 행진을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5월 20일 경에도 어찌됐건 원익홀딩스가 원익 계열의 지주사격이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장비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익 IPS나 밑에 있는 자회사들을 좀 보면 이러한 퍼포먼스는 사실 이례적이긴 해요. 단지 지금 과연 이 바이앤홀드를 하고 있는 종목을 끈을 놓을 필요는 있을까 싶습니다. 이 지주사격에 대한 것이 자회사의 모멘텀으로 올랐는지, 최근에 나온 뉴스플로우의 지주사의 밸류 프로그램 집스 합류 등 뉴스플로우 바람을 타고 올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6,000원 돌파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현재 시간 5월 29일 9시 45분 기준으로는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돌파를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고점 과열 기준, 과열에 좀 도달했고, 과매수 영역에.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2710선, 2720선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지 않겠느냐. 그 조금의 쉬어가는 과정이 과연 다음 레벨업으로 못 갈까요? 지수 단위 2800, 2900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지금은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셨으니까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좀 더 고를 외쳐드리고, 단지 이제 익절가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무한정 끄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시죠. 익절가를 5,2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8% 정도 내려오면 수익 청산하시고, 강하게 6,000원 돌파하면 다음 지금 목표가로 선정해 볼 수 있는 게 6,600원 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른 가격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어깨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레벨 땐 6,4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익절가 5,2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민님께서 에코아이 9,150원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종가 베팅 하셨나봐요. 오늘 9,150원으로 끝났는데 9,150원.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무상증자했죠. 배당 이후에 무상증자까지. 그러니까 좀 사실 좀 특이한 종목이긴 합니다. 작년 순이익이 24억인데 배당을 무려 49억을 했어요. 그리고 무상증자 98억을 하면서 돈 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보율도 2,500억에서 766%로 좀 급감하긴 했지만, 물론 700% 이상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 부양에 대한 좀 그 진심인 국가가 아니라 진심인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 종목 이 관련해서 이 회사
관련된 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가 한 2주 전에 아마 했을 텐데 뭐 탄소 배출권의 어떤 시장의 성장성이나 혹은 뭐 유엔 인증이나 뭐 글로벌 사업 확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향후 그 사업군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부양시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웨어 같은 경우는 대주주나 그쪽에서 지분율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73%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올 물량은 뭐 시장에 풀리는 유동 물량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무상증자를 2배를 하면서 유통 물량 자체만 좀 늘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코웨어가 그동안 좀 저평가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5월 28일이죠. 어저께죠. 그 종목군들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조금은 그 흐름 자체는 좀 좋아졌다. 약간 주식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올해 참 보시면 올해 실적 자체는 한 30억 정도, 뭐 많아야 35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시장 성장 단기의 어떤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시총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 높은 밸류를 좀 이 주가 자체에는 조금은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의 한 5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물론 이제 배당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베팅은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워낙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은 좀 이 대선 이후 왜냐하면 신정부 들어서면서 탄소 배출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괜히 한 건 아닐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무언가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주가나 어떤 유통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는 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정부 들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에코웨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그거에서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세 뒷파동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에코웨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애들 종목 상담 올려주시고요. 작은 소나무님께서 대형 종목 하나 들고 오셨네요. 삼성전기입니다. 12만원에 10%입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진입 타점 좋고요. 고뇌하신 측면이 좀 보여집니다. 저가 매수 잘 했고 삼성전기의 뭐 펀더멘탈적인 요소 너무 좋습니다. 중국향 매출도 좀 있지만 지금 뭐 중국과 그 대결 구도로 갈 일도 없고요. 대결 구도로 가도 미국이 얻을 게 없습니다. 중국향이 살아난다는 거 삼성전기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AI 서버양 그리고 MLCC 그리고 정말로 테슬라의 과연 납품처가 어디냐 하나만 뽑아봐라. 삼성전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저는 LG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뭐 두 업체를 뭐 기판적으로 비교를 하든 무엇을 비교하든 간에 밸류적인 측면으로 이제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올해는 LG이노텍 이야기입니다. 그럼 삼성전기로 넘어와서 삼성전기는 어떠하냐. 삼성전기의 지금 주봉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관세를 좀 두들겨 맞고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팀킬이 좀 불편해 보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삼성전자의 뭐 유리기판 이야기는 2028년에 화두가 되는 거고요. 지금 단지 흘러나온 것 뿐이고 삼성전기가 다른 것들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채울 수 없을 소냐.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작은 소나무님이 12만 원에 샀다는 것은 일정 부분 파동 모양을 샀고 진입 타점 고뇌한 게 좋고요.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정도의 영업이익률과 밸류에이션을 생각한다면 무리 없는 가격이지 않나.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갈까? 이거를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물어보시는 건데요. 일단 이거는 가볍게 그 15만 원 정도까지는 붙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업사이드 25% 정도 보여지네요. 수익률. 그런데 투자 관점이라면 조금 더 높은 목표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시청자분들에게 상담을 할 때
옆에 있으면 좋지만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잡고 있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야, 이분이 매매 관점으로 진입하신 것인가? 조금은 스윙인가? 아니면 정말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가? 저는 우리 작은 소나무님은 스윙 관점을 정도로 보겠습니다. 짧은 매매는 아니고 내가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 내지는 하반기 정도까지 끌고 가보겠다. 올해 그러면 저의 코스피 목표가는 현 시점 어디냐? 2,900선입니다. 삼성전기 처지지 않을 거고요. 1, 2차 목표가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6만 원 설정 들어가고요. 기관의 목표가가 대략적으로 17만 8천 원인데 그거보다 높은 2차 목표가 19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금상첨화님께서 현대위아 64,000원 6%입니다. 손절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신다라고 말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64,000원이면요. 물론 이제 매수가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위아가 한 최근에 한 5%, 5%, 3%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금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방산 사업, 뭐 국내외 뭐 K2나 K2 방산 수출 확대도 나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방산 쪽 매출이 한 15% 이상 상승하는 걸로 증권사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현대위아가 좀 그동안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공장이죠. 러시아 공장 가동률이 사실 가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강하게 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종전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혹은 휴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러시아 쪽에서 그 공장이 재개된다면 한 연에 한 2천억에서 한 3, 4천억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매출이 나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026년부터는 친환경차가 미국 쪽에서 나와줄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을 봤을 때요. 지금 보시면 한 2천억 정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1조 1,000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6배가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고, 또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 지금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저는 PER 한 8배 정도, 여기서 한 30% 정도가 60% 정도겠죠? 그러면은 근데 일단은 확인되는 부분들만 본다라고 하면은 한 30% 정도 여기서 업사이드를 본다. 그러면 한 5만 원대, 이 구간이죠. 한 5만 한 3천 원대, 한 5만 2천 원대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64,000원에 6%라고 하면은 한 여기서는 한 2배 정도는 더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까지 채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뭐 N자형 반등 뭐 쭉 이게 올라오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의 흐름 나와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분할 매수권에서 오히려 하락을 할 때 싸게 분할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싸고 해서 이 구간까지 한 52,000원대까지 가격을 맞추고 한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운수 장비 업종을 많이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위아거든요. 그렇다면 쌍바닥 이후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쌍바닥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6%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그 포트 내 비중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좀 더 높이셔서 한 5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낮추셔서 뭐 X 한다거나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서 추가적인 성과를 내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절대 손절한 라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바늘꽃님께서 올려주시고 포스코 DX 28,100원에 15%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매도 가격을 좀 여쭤보셨어요. 오랜만에 포스코 그룹주가 좀 올라왔는데
글쎄요, 일단 진입 자체는 나름의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28,000원대 잘 잡으셨어요. 우리 반들꽃님의 탓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포스코 DX, 예전에 포스코 ICT였죠. 포스코 그룹진 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 공장 자동화 추진,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포스코 DX가 자, 주가 차트 모습 한번 보시죠. 2023년 12월 18일 79,600원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간 게 포스코 DX의 사실 기업 자체 내용으로 갈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선행포워드가 120배였거든요.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여러분들 30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르게 실적 기반인 종목이긴 하나 1분기 때도 적자 찍지 않고 흑자 찍었어요. 결국은 지금 2차전지 내라든지 철강 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룹주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추진 되고 있나요? 다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포스코 DX가 2차전지의 기업이 아니나 2차전지의 색채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 바늘꽃이 28,000원에 잘 사셨는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흐름까지는 내려왔어요. 즉 여기가 추가 매수의 자리가 맞습니다. 단지 저는 추가 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싶고요. 왜냐? 자, 포스코 DX가 지금 시장에 주도력이 있습니까? 사실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주도력이 없고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좀 낮은데, 설령 다시 2차전지에 붐업이 한번 불어온다 친들 하반기에는 올해 적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제한 지역일 수밖에 없다. 단지 그 자금의 여력을 조금 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써버린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으니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이고 싶다면 하반기에 지수 상승 대비 포스코 DX라는 그룹주의 주가 상승률은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내가 과연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 추가 매수 자금은 다른 데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분석이로는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적 기반으로는 지금 주가가 가기 쉽지 않아요. 너무 지금 아직도 고밸류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밸류에 사서 저밸류에 파는 게 맞는데, 저밸류로 내려가려면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어렵다 판단됩니다. 올해는. 기술적으로 분석하면 28,000원 우리 바늘꽃님 가격에 약간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죠. 비중이 15%니까 정말 이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고 앞으로도 주도력을 형성할 수 있다면 그냥 지금 비중만 보유하시면서 좀 가져가시는 전략 권장을 드리도록 하고, 나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전문가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입 가격 정도 내에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카나리아님께서 솔트루스 34,000원 10%. AI 중에서 이 종목은 안 가나 봐요. 눌림목에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솔트루스 34,000원. 사실 이 종목 안 간 게 아니죠. 안 간 게 아닙니다. 많이 올랐어요. 딱 하나 그거예요. 최근에 4월 달에 2만 원대에서 바로 4월 중순까지 다이렉트로 지금 100% 더블이 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안 오른 게 아니라 시청자님께서 좀 높게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솔트루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 AI 관련된 내용들 살짝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눌려주고 있는 구간, 일단은 지금은 100% 이상 상승을 하고서 일단은 기간 조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 조정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선이 다음 주면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당선자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자신의 어떤 업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첫 임무가 바로 뭐냐? 바로 AI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산업부나 이런 쪽에서 모든 역량을 가장 1순위로 두고 있는 게 AI 쪽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 AI 지금 최근에 조금 뭐 다른 것들 좀 움직이느라고 좀 쉬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책적인 움직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솔트루스 당연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요 구간 아마 샀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요 구간에서 눌림목이다라고 해서 뭐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요 구간인데 물론 요 앞에 있는 구간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이 물량 때문에 저는 좀 한번 더 눌려줘. 왜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줬지만 여기서 아직까지 이 앞에 있는 흐름을 좀 가져가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기 돌파가 34,000원이 딱 그 돌파 구간이거든요. 34,000원이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4만 원까지는 한번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뭐 AI나 뭐 빅데이터 경쟁력 뭐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리고 뭐 AI 솔루션 매출 비중을 2025년에는 뭐 70%까지 늘린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역량을 AI 쪽으로 가져갈 솔트룩스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이 AI가 가기 위해서 가장 선제적인 내용이 돼야 될 게 일단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의 흐름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흐름 어떻습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움직임이 있은 후 그 다음에 갈 게 AI 쪽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것도 핫한 종목이죠. 현대건설입니다. 우리 지금 포에버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사연이 좀 있어요. 3년 동안 물려 있었다. 네, 수익권 전환이 되고 나서 지쳐서 일부 아마 청산을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남은 물량이 15%나 되세요. 지금도 많습니다. 수익권이긴 한데 건설주 15% 투자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어찌됐건 2022년에 투자를 하셔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뭐 가치주들, 성장주들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다 내려왔죠. 고생 상당히 하셨고 고금리에 뭐 건설 갈 수가 없죠. 이번에 올라오시면서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포에버님 능력입니다. 아무나 버티고 아무나 바이앤홀드하고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3년의 보상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3년의 보상을 받았다는 말이 지금 현대건설의 월봉 차트 모습이에요. 일봉이 아니고 이번 달에만 60%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뭐 현대건설에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뭐 기관 투자자들의 건설 업황 전망 다 저는 의견 동의할 수 없고요. 아직도 미분양 건물들 서울 시내에도 널렸습니다. 앞으로 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뭐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기대하기 어려운 파트인 것 같고요. 뭐 재건축이라든지 공공임대 주택들, 뭐 5대 건설사 얼마나 수혜를 볼지도 물음표입니다. 뭐 펀더멘탈적인 분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설 업황이 지금 너무 안 좋고 앞으로도 개선 여지도 지금의 주가가 타당성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한번 부여해보죠. 뭐 때문에 올라왔냐? 원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관들의 저는 밀어주기로 리포트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 현대건설만 원전 건설 이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우건설, GS건설, 특히 대우건설도 그 원전 건설 이력이 있어요. 단지 주가가 그 기관 수급 외인 수급이 굉장히 들어찼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외인 수급만 한번 우리 포이버님 열어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열어보시죠. 빡빡하게 일주일 동안 외인 수급이 밀고 들어왔고 기관 수급도 좀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포착되는 게 개인이 별로 없어요. 개인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 포이버님도 떠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모델로 삼아야 될 주식을 에너빌리티로 드릴게요. 지금 뭐 에너빌리티 차트 모습을 잡아드릴 수는 없지만 3만원대 엑시트를 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3만원에 넘어가는 건 초읽기다. 빅데이터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뭐 지금 원전의 글로벌 수용 니즈는 굳건하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이 되었건 우리 국내도 지금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5만원 정도까지는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에너빌리티가 꺾이게 되면 저는 현대건설도 꺾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끌고 가는 것은 에너빌리티를 첫 번째로 표준 모델로 삼아라. 두 번째의 목표가는 어깨 정도 정리하시죠. 7자 넘어가면 7만 원 안착하면 7만 한 4천 원 정도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10% 정도는 거의 마무리 다 수익 실현하고요. 5% 정도만 남아두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데일리 기준으로 스탠바이 하면서 차익 실현 매도 나오면 익절가 잡고 마무리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젠마님께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양식품 116만 원에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좀 많이 좀 높죠. 바로 이 구간이니까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자, 근데 아마 매수하자마자 좀 빠지셔가지고 좀 아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 삼양식품, 뭐 불닭볶음면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미국, 유럽, 뭐 동남아 쪽으로 계속해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혹시 먹어보셨나요? 불닭볶음면 네. 먹어봤습니다. 맛있나요? 전무관님. 네, 맛은 있습니다만은 삼양식품의 주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 먹어보긴 했는데 여튼간에 외국인들의 입맛에 가장 맞고 해서 지금 황제주로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로 등극하면서 움직였다. 자, 그런데 이 삼양식품이 움직였을 때가 항상 시장이 어땠냐면 약간의 인버스적인 성격을 가졌던 게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료주들이 시장이 좋으면 좀 빠지고, 왜냐하면 내수주에 대한 내수주나 혹은 예전에는 음식료주들이 어떤 시장 방어에 대한 그런 것들로 여겼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해지 종목 성격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며칠 동안 계속 음봉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좀 올라가면서, 그리고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좀 반등하면서 삼양식품은 좀 일단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젠마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은 116만 원이라면은 최고가 대비해서 몇 프로 빠지지 않았을 때 잠깐 살짝 5일선에서 그 반등하는 걸 그 윗구간까지 한번 수익 내려고 하다가 쭉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지금 100만 원까지 빠졌는데 뭐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20%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삼양식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근에 시장의 어떤 반등, 그러면서 좀 내가 수익 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났으니까 수익 난 종목 팔고서 밑에 있는 종목군들, 바닥에 있는 저가에 있는 종목군들에 들어가서 좀 매매하는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일부 지금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삼양식품이 도대체 얼마까지 내가 목표로 삼아야지 될까? 근데 지금 이 대부분 이런 구간에까지 이런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본전에 팔고 나오시는데, 여튼간에 삼양식품이 얼마만큼 봐야 될지 우리가 보면은 지금 실적 자체가 올해 한 5,400억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1분기도 뭐 서프라이즈 나왔죠. 뭐 1,300억 원. 그리고 2분기도 지금 1,308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올해 5천억이다. 그러면은 저는 5천억 정도.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8조 3천억.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16배 정도라고 하면은 이 대장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110만 원이니까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는 게 바로 여기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오르지 않을 거예요. 쭉 빠졌다가 이 갭을 또 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실적 발표하면서, 그렇죠? 실적 발표하면서 이 갭을 100만 원에서 123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당일 하루 만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일부 좀 갭을 한번 메꾸고 가려나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요 구간 100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갭 메꾸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때 샀던 가격 자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120만 원, 130만 원까지 저는 단계적인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양식품으로는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항상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잊는 경우가 있어요. 종목이 좀 빠지면은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자동차 가보겠습니다. 우리 권정란님께서 서현이와 9,900원에 10% 장기로 들고 가도 될까요? 장기 투자 문의가 오랜만에 와셨어요. 또 자동차 업종이고 잘 잡으셨습니다. 네, 기술적인 타점, 뭐 이동평균선이 됐던 캔들이 되었건 보조지표가 되었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잘 잡으셨고요. 단지 뭐 오늘 그 국제무역법원의 소식을 알고 사셨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그냥 그 기술적으로 사신 것 같아요. 파동 모양을 보고 사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사신 게 아니고 오래되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9,900원이시거든요. 단가가. 최근에 지금 9,900원까지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단지 지금 이제 수익 중이십니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를 물어보셨는데 자동차 업황 한번 짚어보죠. 서현이하는 내장 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도어 트림을 만들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현대기아뿐만이 아니고 아우디, 폭스바겐 다 이제 수출이 나가는 쪽인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과거 화신 보는 것 같아요. 3%대 영업이익률인데 어찌됐건 그 공급처들을 고객들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액이 꽤 되는 기업인데, 앞으로 자동차 업황 저도 궁금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관세로 지금 직격탄을 맞은 쪽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자동차예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가 영국처럼 여러분들 쿼터제로 자동차가 앞으로 될 일은 만무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30조 투자밖에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뭐 생겼냐? 오늘 아침에 전해진 국제무역법원의 확정 판결이죠. 비상권한으로 트럼프에게 이 무분별한 관세 부과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 앞으로 못한다, 이 내용이고 항소했습니다. 트럼프가 밝혔기 때문에 항소 당연히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다른 쪽으로 트럼프의 인물의 특성상 어떠한 형태로도 관세를 부과한다면 자동차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미국의 법원의 또 파워는 뭐 제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존경으로 간다면 당분간은 관세 노이즈는 조금 제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관세 유예가 지금 대략적으로 90일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8월 15일까지라면 그걸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수익 중이니까 단기 반등세만 즐기시죠. 그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의사결정 과정에 제 이야기도 조금 도움을 받아서 결정해 보시고, 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 퍼포먼스인데 올해 관세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만약에 자동차도 타겟팅해서 관세 타겟팅해서 조금 개선된다면 올해 15,0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이상은 좀 어렵고요.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관심주로 하나 드린다면 저는 그래도 매매 쪽으로서는 SL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매매 관점으로만 목표가 설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어깨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14,000원 정도 보시고 앞으로 관세 정책, 자동차 섹터에 관한 변화 확인하고 장기 투자는 결정하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미경님께서 마음 AI 22,075원에 60%입니다. 목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60%. 멋지죠. 정말 장군감이신데요. 지금 보시면 김미경님이 마음 AI 22,075원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지금 22,075원이면 거의 뭐 지금 가격이시네요. 그런데 딱 요 구간이죠. 딱 요 지금 그 하단 구간에 딱 사신 것 같아요. 근데 60%의 비중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번 베팅할 만합니다. 예. 저는 사실 뭐 비중 매매도 좋아하지만 어떠한 때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은 일단 비중 베팅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60%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는 만약에 AI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 정도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음 달이죠. 6월 3일 대선 이후에 6월 5일 또 애트리에서 AI 그다음에 뭐 양자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이 또 나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관련해서는 한 번은 베팅해 볼 만하다. 그래서 다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은 좀 줄어들게 가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대니까 24,500원 그리고 26,500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4,000원이니까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바로 요 구간이죠. 한 15%에서 20% 정도의 그 수익률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내에서 이러한 그 저항대 구간에서 잘만 정리하면 저는 한 60%니까 1차에서 30%, 2차에서 마지막 30% 정리하면은 딱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AI는요, 아까 솔트리스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 6월 달 쪽에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고 그 다음에 AI 가는 흐름 그리고 이제 신정부 내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신정부 내에서 그 공약 1호는 분명히 AI 쪽이 계속해서 저는 나와줄 거라 보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까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가격만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분할로 매도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주죠. 면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여름님께서 호텔신라, 미미님입니다. 수정해 드릴게요. 미미님께서 호텔신라 41,000원에 20%입니다.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귀엽게 올려놓으셨는데요. 지금 수익 중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5자 보고 왔는데 안 파셨어요. 일단 조금 어려운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종목의 진단은 어렵지 않죠.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별거 없기 때문에 호텔신라를 최근에 저도 좀 봤거든요. 여름에 좀 오고 있고 뭐 요코까지는 아니고 계절주 내지는 관광객 증가, 소비지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요새 영업무역 JS 코퍼레이션 현대백화점이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까지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단지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이거는 그 정말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간 쪽인데요. 제가 뭐 미미님을 많이 알진 못하지만 이거는 좀 익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투자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사실 그 인내해야 될 구간이 좀 있거든요. 호텔신라의 지금 주봉 모습인데 사실상 48,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만 더 빠져도 미미님의 수익은 10%대로 줄어들어요. 지금 5만원대 찍었을 때 수익률이 25% 가까이 됐고 지금도 한 19%, 18% 되는데 10%까지 내려오면 마음 너무 섭섭하실 것 같거든요. 차라리 매매 관점으로 좀 변형을 하셔가지고 챙기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0%니까. 그래야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4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요. 좀 편안하게. 그리고 본절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진입 단가 41,000원까지 오면 일단 한 차례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41,000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43,000원대까지 이탈하면 다 챙기는 전략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고 만약에 47,000원 익절가가 안 되고 다시 5만원대로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의 기간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평균 48,000원 정도거든요. 저는 거기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리스크적인 요인은 호텔신라는 임대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면세점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뭐 안 좋았죠. 근데 올해부터 좋아지는 쪽이고 내년에 조금 더 나아지는 쪽입니다. 근데 강가 생각이 많이 되면 안 되니까 뭐 임대료 부분이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 신라는 사실 펀더멘탈적인 분석보다는 지금의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 나아요. 그래서 익절가 47,000원 잡아드리고, 만약에 익절 안 찍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55,000원까지 한번 보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프리미엄이 과도합니다. 정말 경기, 내수 경기, 해외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 쪽에 홍콩, 대만 등등 코로나가 계속 창궐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케이트님께서 코오롱인더 73,600원에 10% 장기 보유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73,600원, 지금 현재가가 33,000원대니까 거의 뭐 반토막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토막보다 좀 더 낫죠. 자, 그 뭐 장기 보유주라는 거는 뭐 어떻게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린 채로 그냥 온 거죠. 근데 제가 올해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린다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예수금이 있느냐, 그쵸? 10%니까 10%인데 예수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데, 예수금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예수금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라미드 업황도 어느 정도는 회복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이 약 한 2천억 정도, 한 1,9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도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 배당 정책이나 이런 것들, 뭐 지수 추락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반등의 여력은 생긴다. 그러면 그 구간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물론 지금 이 구간에서 그것들 때문에 바로 막 더블 이상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의 반등은 내가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수급으로 봤을 때는 한 36,000원, 3만 요 구간이죠. 일단 1차는 여기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차는 한 4만 원까지 보는데, 지금 요 구간이 한 얼마냐면 요거 같이 하면은 한 20%,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반토막난, 즉 100%가 올라갈 주식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줄여야 되느냐. 사실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요, 굉장히 롤링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그 테크닉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가지고 왔다는 거 보니까 뭐 주식은 좀 오래 하셨지만 좀 어떻게 그냥 존버한 스타일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2천억 원.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것들이 좀 보면은요, 올해 처음으로, 자 보세요, 2022년서부터 24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해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턴어라운드가 온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대부분 한 100%나 50에서 100% 이상은 저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1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을 했다면 지금 25,000원이니까 한 52,000원까지는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한 5만 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단가가 5만 원까지 낮출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보시면 일단은 맥점에서 매매를 하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겠죠. 그래서 그 엑시트 가능한 가격은 저는 한 요 구간 한 4만 좀 낮춰서 한 4만 5천 원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딱 요 구간까지 보도록 할게요. 딱 1년, 그 포워드로 1년까지 딱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구간이 일단은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요 구간에서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오늘은 내일은 한번 저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눌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저는 그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10%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매도는 35,000원, 35,000원대에서 매도한 이후에 다시 또 눌러주면은 또 37,000원 이런 식의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해야지만 코어로 인더 엑시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내가 지금 코어로 인더를 코어로 인더만큼의 예수금이 있다는 전제고요. 아니면 뭐 버티셔야죠. 뭐.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방송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2차 전지 하나 가보겠습니다. 동아기업이고요. 우리 한여름님께서 동아기업 12,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마 손실 탈출 전략을 싸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마 우리 한여름님께서 지난번에 2월 20일 날 동아기업이 좀 올라갈 때 따라서 사신 것 같아요. 워낙 바닥권에 있고 추세가 이제 좀 쓰나 보다, 이렇게 판단이 드신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목에서 좀 선택이 잘못됐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더 연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2차 전지들이 조정받아 있고 동아기업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좀 들어가고,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리스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단가가 8,300원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단가 대비 뭐 마이너스가 좀 크죠. 30%가 넘어가죠. 근데 다른 분들 더 크실 것 같거든요. 주식은 심리 멘탈이 90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올라갈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단가까지 갈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지 광화마루로 사신 건 아니잖아요. 동아일렉트릭에 아무래도 전해질 부분을 사시고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2차 전지에 관해서 물론 장기 투자를 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2차 전지 종목들은 거의 다 실적 기반인데도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죠.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건 무엇이냐? 어찌됐건 중국을 빨리 쫓아가야 된다. LFP 내지는 신규 또 배터리 아니면 전고체밖에 보고 있질 않습니다. 저는 LG엔솔이나 SDI도 전일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LFP도 마찬가지, LNF도 마찬가지, LFP 캐파 증설 완료 등등. 그러면 전해질이 좀 아쉽죠. 그러면 지금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해보시죠, 한여러님. 추가 매수에 자금이 있다면, 이 귀한 시기에 담보금이 있다면 차라리 조금 더 튼튼한 쪽으로 가보시는 게 안 낫습니까?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조금 소비주라든지. 왜냐하면 동아기업에 돈이 10% 들어가는 순간 물리는 게 아니고 수익 날 거예요. 단지 시간 투자는 길어집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요즘 저한테 오신 분들 한두 달만 돼도 못 참으시더라고요. 저는 늘 이제 장기 투자를 좀 하는 편인데도. 그러면 제 해답이 뭔지 알겠죠? 이 주가는 올라갑니다. 우리 한여름님이 보유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밀고 올라올 수 있고 1차적으로 11,000원에 한번 걸릴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강화마루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흑자로 턴이 되는 쪽이에요. 단지 이제 전해질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급한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11,000원 정도의 1차 목표가 잡고 조금 더 기간 투자하면 본전 올 것이다.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그 자금으로 조금은 더디더라도 정말 2차 전지를 하고 싶다면 FP나 전고체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보고, 아니면 지금 많이 밑에 내려와 있는 다른 성장주들로 한번 포커싱 해보자 해서 비중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단가까지 바이앤홀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물요한님께서 엔젤 로보틱스 28,300원 10% 단기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엔젤 로보틱스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1,000원대, 자, 이 구간이죠. 21,000원대에서는 그냥 눈 딱 감고 매수. 그리고 33,000원, 3만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도. 이 구간의 어떤 흐름을 제가 잡아드렸어요. 자, 지금
가격대가 28,000원대니까 28,200원대니까 28,300원이니까 지금 딱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을 했죠. 그러면 이 구간이죠. 뭐 지금은 뭐 따로 뭐 대응을 한다는 게 뭐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21,000원대까지 요 구간 좀 보셔야겠죠. 근데 스윙이라고 한다면 뭐 한 달 정도를 뭐 단가는 이 단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단타가 뭐 하루 이틀인지 아니면은 뭐 한 달도 단기로 보는지 그거에 대한 정의는 그 시청자분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 달 정도가 스윙 및 단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구간까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락 구간이 한 15%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냥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물론 뭐 이 종목이 지금 2026년에 2025년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액이 90%가 증가하고 2026년에는 흑자 전환까지도 대응을 하고 그리고 뭐 얘가 뭐 대기업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큰 그림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단기라는 부분들에 들어오면은 사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고 로봇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 지금은 로봇 섹터가 지금 순환매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내 차례가 올 때, 즉 로봇 섹터가 움직일 때 저는 뭐 그때 대응을 하시던가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으로 그 프리미엄을 주는, 즉 가격 자체가 하락한 구간에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언제까지 21,000원대, 21,000원 초중반대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단가 낮춘 이후에 저는 뭐 26,000원대라도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구간에서는 저는 한 달 내로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단기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대응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 가져가셔 보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달렸는데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력이고요. 요즘 핫한 종목입니다. 근데 한국전력에 지금 질문 올려주신 게 굉장히 독특하게 올려주셨어요. 우리 안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수익 중입니다. 26,400원인데 10%입니다. 불타기 해도 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글쎄요, 사실 이런 질문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불타기 해도 될까요? 원래 이제 모든 보통 기술적 분석의 어떤 그 교과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플랫평이라고 하죠. 박스권이라고 일명 시작에서 일컫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근데 반대 의견 많이 드리는 쪽이에요. 개인과 외인과 기관의 성향은 틀려야 되고 자금력도 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 기준인데 뭐 한국전력의 실적이 좋다는 거,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보의 전달을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HTS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 실적 좋고요. 그에 따라서 외인 수급이 이번 달 한 달 내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종목이고 실적 개선 종목이다. 단지 그 펀더멘탈적인 요소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전기세 인상 첫 번째. 누가 되든 지금 전기세 인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경기 안 좋은데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네, 사실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어찌됐건 실적 기반에 따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저밸류이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밸류업 지수에 프리미엄이 부과되면서 적정 주가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쪽이죠. 사실 이 한국전력은 기술적으로 보면 5월 26일 날 조정의 시그널이 있었고요. 월봉 기준으로도 이평 기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추가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한국전력에 추가 매수를 할 바엔 다른 데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으로 텐베거를 쓴다.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더블도 어렵다고 좀 판단됩니다. 기관의 목표가는 33,000원 정도인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최근에 너무 그 질문이 많이 있으셔서 빅데이터로도 한번 돌려보는데 저보다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35,000원이 나왔는데 저는 뭐 그 가격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매수를 언제쯤 해도 좋겠느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준입니다. 주가는 늘 변동이 있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따라서 틀려져요. 트레이더를 하실 것 같으면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21선 언저리에도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네, 이거는 21선 뭐 28,000원 정도에서 매수해서는 안 될 흐름이고요. 조금 더 가격 조정 우리 진입 단가까지 26,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뭐 조금 추가 매수해서 비중 확대를 저울질 해보자 정리를 해드리고요. 굳이 지금 위치단에서 불타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차익 실현 메모리라든지 기간 조정은 조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려서 목표가 35,000원, 추가 매수는 진득하게 기다려보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힘차게 종목 진단 달려왔습니다. 역대 신기록 아닙니까, 전문가님? 네, 오늘 정말 달렸습니다, 진짜. 네, 역대 신기록 오늘 거의 뭐 19종목 네, 찍은 것 같은데 글쎄요, 동접자는 신기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차게 한번 달려보고 여러분들 삼고 철학 끝에 김민준이 3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종목 진단 끝났고 아까 뭐 전문가님 이야기 그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요즘 뭐 수익 엔진이 너무 좋으세요? 리뷰부터 먼저 좀 해보고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번 리뷰해 저번 주시죠. 시간에도 한 4종목을 한꺼번에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한 달치를 거의 한 번에 다 한 거죠. 물론 그게 한 번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시장이 도와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 날 추천드렸던 딱 일주일 제가 전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사조 산업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주사나 뭐 이런 것들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조산업 좀 이 부분은 지금은 좀 움직일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좀 목표가를 너무 좀 작게 드렸나요? 하지만 1차였습니다. 1차 목표가가 5만 원이었고요. 저는 2차 목표가는 한 요 구간까지 보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높게 드릴게요. 한 5만 8천 원까지 요 드릴 테니까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산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음식료 관련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산 재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조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캐슬렉스 골프장도 바로 사조 산업이거든요. 유일하게 골프장 그 그린집에서 헤더법을 주는 데가 바로 캐슬렉스인데 그만큼 우리가 그쪽까지 많이 본다라고 하면은 사조산업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실적으로도 봤을 때 올해 실적 아직은 뭐 여기서 나와 있지 않겠지만 당연히 흑자 전환할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 2,300억밖에 시가총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올해 예상으로 봤을 때 PER 한 3배 정도 됐거든요.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이 종목, 요 구간까지 2차 목표가까지 58,000원까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살짝 눌려줄 수 있지만 눌림에서 만약에 58,000원 찍고 53,000원까지 눌린다라고 하면 그때도 재매수한 타임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 사조산업으로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이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걸 섹타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했죠. 뭐 1,400만 개미와 코스피 5,000에 대한
그 공약을 하면서 4,100만 원인가요? 하면서 그 코덱스 200이랑 코덱스 200이랑 그 또 딴 거 코스닥 레버리지 하면서 두 종목을 또 ETF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내가 사면서 1억까지 채우겠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기억나십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께서 소부장 관련주 펀드를 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이 시장에 대한 베팅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총 상위주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하락,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대선 이후에 재정 정책과 그리고 통화 정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 국가가 아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한번 오를 때요 대차게 오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전 세계에서 1위 수익률도 보여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튼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금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실 한 달 동안 굉장히 시장이 좋았지만 예수금 자체는 한 56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 6월 달부터 56조가 넘어서면서부터 한 60조까지 간다. 그러면 2023년 전기차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또 한 번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도 한번 폭발할 수 있고, 그러면 뭐다? 시총 상위주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시장 자체를 산다. 내가 외국인인데 돌아왔다. 그러면 뭘 사겠습니까? 저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후보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엔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삼성전자, 에이신드중공업, 레인보 로보틱스. 사실 이 종목 그냥 다 사셔도 돼요. 그냥 바스켓으로 총 상위를 사고서 하셔도 되는데, 이것들 하시다라고 하시면 그냥 ETF 사셔도 되고, 그런데 저는 종목을 하나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삼성전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에서 한 3, 4% 강하게 올랐죠. 오르면서 그 이유가 홍콩에서 이제 삼성전자 ETF 2배 레버리지가 세계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반등하는 추세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풀린다. 그러면 대부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 딱 이 구간이겠죠?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선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이라면 조선, 방산 이런 쪽에서 강하게 좀 많은 수익을, 예전에는 1,000만 원 샀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1억을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수익금 자체는 커지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바닥 거의 6개월 이상, 6개월 동안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러면 목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이게 시초가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오늘 히든 섹터, 오늘 초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날인데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원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 오늘 원전인데요. 결국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김민준 하면 성장주, 반도체 그렇게 많이 미시고 2차전지다 하반기 봐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왜 원전이냐? 원전은 여러분들 AI 전력 필수 불가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증가, 인프라 구축, 에너지 수요 증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보시면서 전력 전선, 뭐 변압기 공략하신 분, 저처럼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공략하시는 분 다 좋은데요. 그 안에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에 해치로 원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 에버너빌리티도 있었고 우진엔텍도 있었고 결과물은 다 좋았던 쪽인데요. 결국은 지금 오늘 한국전력 아까 종목 진단도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원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 뭐 활발하게 국내에 신규 원전 사업이 논의 중이다 이런 뉴스플로도 있었습니다. 특히 원전 인프라 또 수출용 소형 모듈 원전 이 원전에 관해서 뭐 지금 주도주가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에너빌리티가 어느덧 그 무거운 에너빌리티가 4만원대 있으니까 결국은 원전에 관해서 오늘 히든카드 한번 측정을 해봤고 단지 여러분 오늘 히든카드를 잘 보시고 그 종목을 매수해라 이런 것보다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히든카드부터 먼저 빠르게 좀 오픈 좀 해주십시오. 자, 히든카드 6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시면서 판단도 해보시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카드는 우진입니다. 자, 오늘 우진을 준비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그나마 유일하게 스몰캡 종목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올랐던 종목인데 사실 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닙니다. 물론 실적 기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는 좀 해드릴게요. 일단 뭐 국내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에서는 그 계측기 시장에서 독보적 1위입니다. 독점적 지위가 있다고 좀 판단되어지고 원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수출, 실적 3박자 모멘텀이 있어요. 수급 유입 시에 강한 랠리 상승이 있다는 게 에너빌리티로 좀 나왔고 뭐 하부 종목도 낙수 효과도 좀 받았죠. 결국은 에너빌리티가 좀 더 가야지만 하부 효과에 낙수 효과를 누리는 스몰캡 종목들이 많아질 텐데 오늘 일단 우진을 들고 왔어요. 여기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과거에 신고리 원전 계측 기기 납품 실적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자력에 4대 계측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노핵 계측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핵 계측기가 ICI라고 하는데 3년에서 4년마다 교체 수요가 발생돼요. 교체 수요가 발생된다는 것은 소모성이라는 거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주기 교체가 될 때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 차트 모습 보시죠. 일단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의 목표가는 1,400원입니다. 조금 더 높이 보면 11,200원이에요. 자, 화면도 보시고 적어 놓으시고요. 손절가가 7,600원이에요. 오늘 전문가님이 개편하고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왜 이 이야기부터 할까? 지금 단가가 9,400원이에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공이 모든 종목들 원전에 관해서는 눌림목을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저의 매수가는 가격이 어디냐? 지금 약 8,000원에서 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원전 종목들을, 스몰캡 종목들을 접근하지 마십시오. 공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유자분들의 에너빌리티가 5만원을 향해서 가면 다른 종목들도 좀 따라갈 수 있지만 에너빌리티가 조금 밑으로 가격 조정을 주게 되면 스몰캡 종목들도 가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수급의 전환점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게 다른 섹터의 부각과 비교 우위를 해야 되는 시점. 지금이 이제 여러분 그 교차의 시점이 5월 말과 6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공이 모든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속도를 보려면 조방원을 가라 말씀드렸고 오늘 원전을 가지고 왔고 그 안에서 스몰캡 종목 우진을 들고 왔지만 지금의 가격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놓으시고 여기서 잡아서 내일 뜬다고 한들 뭐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기대 수익률이 높겠어요. 그렇죠? 매매 트레이딩의 핵심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어느 가격에서 잡아야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지를 공이 모든 섹터에서 원전 포함 보내보자는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진은 8,000원대까지 8,500원까지 우리 매수가까지 오면 길목을 딱 지켜서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그때 잡으면 기대 수익률 30% 구간은 되겠네요. 손절은 짧게 늘 손익비는 맞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고 늘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에요. 그것이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쪽들은
대시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과대 낙폭에 있는 종목들, 우리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밸류체인 쪽으로 좀 공략을 하신다든지 뭐 2차 전지를 노린다든지 이 비교 우위군은 꼭 해보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이 시간 좀 달려와 보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뭐 네. 어떻습니까? 개편하고 지난번에 한 번 뵙고 오늘 또 뵈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저도 설렜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느낌이 좋습니다. 저도 3년에 그 야밤에 좀 돌아왔는데요. 오늘 시장이, 오늘 제가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 두 번째 뵀는데 너무 느낌도 좋고요. 종목들이 정말 알짜배기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목표가 너무 높게 주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아져야지 목표가 높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맨날 주는지 알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1, 2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6월에 네. 상승 트리거를 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AI 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 AI 쪽을 좀 보고 계신다. 네. 내 스타일이야. 우리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내 스타일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늘 조선방산원전의 주도력을 좀 형성했던 부분인데 성장주들이 좀 바닥권에 있어서 그 수급의 전환점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좀 쉬어야죠. 그쪽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좀 나와주고 좀 이게 지금 만약에 외부 쪽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온 상황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섹터도 같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한정된 그 돈 구조 내에서 많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와줘야지만 AI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반도체도 갈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뭐 엔비디아가 지금 한 6, 7% 정도, 6% 이상, 5% 이상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 구간이 좀 이제 서서히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핵심 뭐 코멘트까지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예탁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더불어서 상승은 좀 어려운 국면, 수급의 전환점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랑 뭐 의견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뭐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 많이 높이고 좀 편안하게 야인 시대를 통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른 쪽도 많이 찾아오시면 좋습니다만은 목요일 날 한번 달려보고 꽉꽉 인원수 채워서 고급 진단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다음 주에 힘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